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이성희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간단하게 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이크를 좀 가까이. 네, 네, 이성희 변호사입니다. 한기총 제가 최근에 소송을 했었는데 오늘 또 급하게 한기총에서 너무 다급했는지 네, 이단 결정을 추진하고 제명을 추진한다라고 하는 게 있어서 그 진상을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기사 자료가 있는데요. 그거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거 한번 띄워주십시오.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전광훈 목사는 이단 규정한 한기총 15일 제명 최종 결정하겠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어제 올라왔었죠. 많은 분들이 이 기사 때문에 대체 한기총에서 왜 저러는 거냐 뭐 연락도 많이 오시고 그랬는데 오늘 오전에 또 전광훈 목사님께서 왜 그러한지에 대한 입장 표명 성명서를 발표하셨습니다. 너아라 TV 들어가시면 오늘 그 성명서 내용을 전광훈 목사님께서 얘기해 주신 그 내용을 김학성 교수님께서 대독하여 읽으신 영상이 있으니까요. 그 영상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용에 대한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고 왜 이 시점에 이러한 이슈를 터뜨리고 있고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는데요. 이성희 변호사님 통해서 오늘 그 내용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어제 많이 놀라셨을 것 같고 또 저도 그렇고 아마 우리 목사님도 예, 맞습니다. 전화가 여러 군데서 나는 놀라지 않습니다. 밤에서 하도 전화가 많이 와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많은 근데 흥미로운 것은 보통 이런 게 결정이 최종되지도 않았어요. 맞습니다. 저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추진한다고 해서 하는 게 처음 봤어요. 예. 그 예를 들어서 정광 목사님 이단 추진한다고 해서 지금까지 보도 안 나잖아요. 예. 결과가 나오냐 안 나오냐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여러 기자분들 그래서 이제 보도 참고 자료를 저희가 배포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관련된 거 또 그 광화문 집회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별도 업무용 핸드폰을 가지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같이 보시면 화면을 좀 띄워주십시오. 네, 이제 이 발표 내용이 아까 FN 뉴스에도 얘기했지만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냥 무슨 말을 하면 이단 사이비 대책에서 저런 결정을 했다 이 얘기예요. 이단 사이비는 늘 해왔어요. 네네. 지금 한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여기서도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했는데 한기총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들은 정광훈 목사님과 다른 목사들과의 그 주장과 교리들이 비성경적이고 명백히 이단이라는 놀라운 연구 결과를 발표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타 교단 있지 않습니까? 네네. 한기총은 연합단체예요. 합동에서도 이단이 아니라 그러고 통합에서도 아니라 그러고 네네. 고신에도 아니라 그러는데 네. 저분들은 누구냐고요. 어떤 사람이길래 저런 결의를 하느냐. 맞습니다. 제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인지도 이제 나오나요? 이제 나오죠. 예. 그래서 저 사람들이 지금 한 게 아니에요. 네. 계속 합동에 갔다가 기각당하고 통합 가서 기각당하고 그다음에 고신에 가서 늘 그러고 나서 늘 울분을 표했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자 그러면 저 문제가 되면 네. 그러면 합동과 통합과 이런 데서 결정하신 분들이 이단이라는 거잖아요. 거꾸로. 네네. 저분들이 맞으면. 근데 저분들은 거꾸로 교계에서 통칭 이단 간별사라고 해서 네네. 그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격도 아까 문제되는데 재밌는 게 이단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명 출교해야 되고 끝을 내는데 저건 뭐라 그래요? 자격정지는 무슨 자격정지 아니 이단도 무슨 효력이 있나 봐요. 이게 결국 정치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또 예. 행정보류라는 게 있어요. 네. 행정보류는 여기 와서 참여를 하되 어떤 네. 결정을 못하게 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15일 네. 돌아온 그 목요일쯤 되는데 거기서 최종 결정한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저 실행위원회에서 결정하면 안 되고 원래는 총회에서 결정해야죠. 그런데 저기서 결정한다고 하는데 저분들 내용을 제가 좀 임시총회를 하겠다는 건가요? 12월 15일 날? 임시총회 실행위원들하고 몇 사람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실행위원 중에서 반대할 사람들은 미리 다 제명을 하는 거예요. 이제 제명하고 면직하고 이럴 건데 근데 목적이 뭐냐면 이제 이게 뒤에 다 나옵니다. 정광훈 목사님이 워낙
광화문 집회를 크게 하시고 네. 이번에 특히 미국에 가서 상원 의원들, 하원 의원들 만나고 오셔서 8.15부터 집회를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예, 예.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막고 정말 계속 해오고 나고 또 촛불 집회를 막고 그다음에 이번에 민노총 파업도 막고 그다음에 이석기 사면 복권 집회도 막으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면 흐름을 아셔야 됩니다. 8.15 집회 때 목사님께서 엄청 모였잖아요. 모이고 나니까 난리가 났어요. 그래갖고 8.15 집회 때 몇 명 안 모였다라고 하면서 놀라운 것은 그때부터 정광 목사님 사랑제일교회에서 뭐라 그런다 500억 뭐 했다고 맞습니다. 해서 예. JTBC가 첫 보도를 나갑니다. 네네. 그러고 나서 또 많은 분들이 모이니까 이제 우리나라 방송 공중파 역사상 KBS, MBC 추적 60분과 MBC PD 수첩이 같이 하는 경우는 처음입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처음 있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냐? 그만큼 다급해진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나오고 나서 사람들은 네. 그야말로 박성재 사장이 민주노총 사자의 그 노동위원장이었죠. 노조위원장이었고 그런 것처럼 이 언론 노조 다 장악한 사람들이 먹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 도저히 정광훈 목사님 안 되니까 다급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과 짠 것 같아. 더 탐사하고 협업을 많이 하잖아요. 네네. 더 탐사와 김의겸이 뭐 협업했다 하듯이 이 민주노총하고 또 한기총 이대위원들하고 협업을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냐면 목사님을 그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박탈하려고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야지만이 많은 분들이 못 모이게 하려고. 그래서 질서위원회에서는 윤리적 문제, 이대회에서는 교리 문제를 들어서 했는데 그 근거가 너무너무 빈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오픈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여기서 아까 방송에 나간 것처럼 이미 소광석 목사를 지지하는 한기총 세력이 정치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결정했습니다. 이 그 소광석 목사님이 있는 기본적으로 세대된 교회 거기는 그야말로 박지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재명 지지한다든가 그런 분들이 참 많이 나가는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와 같은 정치적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제가 이거 한 것은 뭐냐면 상정된 안건 내용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이은재 목사님을 아예 영구 제명합니다. 왜냐? 이은재 목사님이 제일 열심히 이 김현성 현재 이 체제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불신자 신앙도 없는 분을 알고 있는 이 어느 교회 소속이고 직분이 뭔지도 모르는 분을 이렇게 하니까 계속 문제 제기했어요. 그래서 이은재 목사님이 정시하니까 영구 제명. 또 같이 한기총 총무입니다. 한정수 목사님은 놀랍게도 자격정지 10년. 와. 참. 그리고 네네. 김영배 기자. 이분은 그냥 비판만 했는데 네. 출입 금지. 질서를 한다는 거예요. 질서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윤동락 목사님도 영구 제명. 그리고 나서 정광훈 목사님은 상당히 약하겠죠. 영구 제명 못하고 네네. 자격정지 3년. 그다음에 대신 총회와 청도 영성훈련은 행정보로 3년. 왜냐 3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직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한 거죠. 그리고 이병수 목사도 제명했어요. 그러면 뭐 이분을 왜 했나 한번 보세요. 네. 이유가 이게 묻지마 제명이에요. 한 분 한 분 사유가 너무너무 기가 막혀요. 네. 이 합동교단의 김영배 목사 이분은 뭐라 하냐면 소방서 목사의 이 회원들한테 금품을 살포했다고 비판했어요. 근데 이분은 회원도 아니에요. 그런데 물어보지도 않고 묻지마 제명하고 출입금지 첫 번째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한기총 회원에게 금품 살포를 주장했던 네. 이병순 목사는 묻지마 또 제명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다 제명해버리면 남는 게 누구 있어요? 그러면 지금 소강석 목사에 대해서 어떤 의문을 제기하는 모든 사람들은 모든 지금 다 제명이 사람들은 되어가고 묻지마 있다는 제명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정광 목사님에도 자격증 3년인데 아마 정광 목사님께서 책망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예? 문재인 쫄쫄 빠른 사람들 이 말을 늘 하셨잖아요. 네. 이 간첩 문재인을 쫄쫄 빨고 이게 되냐고. 그다음에 정치권 목사들 여기서 비판했는데 이것이 문제가 돼서 자격정지 3년으로 된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대위라고 하는 것이 각 교단마다 있어요. 근데 이 이대위원들이 네. 학식이 높고요. 그다음에 조직 신학이라든가 신학적 교리가 상당히 뛰어난 분들이 하셔야 돼요. 네네. 근데 놀라운 게 예. 여기 있는 전문위원들은 정상적인 신학을 졸업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육부 인가 나온 분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교부 네. 교육부죠 지금은 학력이 거의 인정되는 분이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더 문제가 예. 우리가 이제 이 징계를 하려면 연합교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합동 통합 원래가 있었어요. 근데 다 나가버렸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정관상 네. 한쪽에 편중되면 안 되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같은 교단 소속 한 명만 전문위원을 둬야 되는 거예요. 한 교단에서 한 명. 예. 맞습니다. 근데 합동교단 2명이에요. 근데 그게 정관에 의하면 네. 이 같은 교단의 사람을 하도록 당연히 해석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합동교단은 지금 합동 그다음에 통합 감리교단 탈퇴를 네네. 했죠. 네네. 그래서 한교연으로 바뀌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여기 소속이 아니에요. 소속이 아닌 사람들이 현재 시점에서 그렇죠. 아닌 사람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한쪽 정관을 위배한 것입니다. 또 저렇게 정관을 위배하면서까지 저렇게 해야만 했던 이유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급한 거 한번 보시면 돼요. 이제 맞습니다. 왜 저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다음에 일부 전문위원은 네. 그 사람이 우리가 대형 교단 있잖아요. 네. 합동연 통합 이런 데서 이단 언론으로 징계를 당한 전력이 있어요. 본인이 이단 징계를 받은 사람이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본인은 이대위라고 말을 하는데 네. 다른 교단에서는 이 사람은 이단인데 왜 이단을 감별하고 돌아다니냐 이런 그렇죠. 징계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감별사에 자격이 없는 거죠. 자격이 없죠. 그다음에 옛날에 병아리 감별사가 있었는데. 네. 이단가 병아리 간발사처럼. 네네. 그래서 뭐 책에 뭐 구독하면 봐주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돈 받아서. 문제가 많습니다. 예, 돈 주면 빼주고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제일 중에 조직 신학자가 없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교리 문제인데 이 사람들은 교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교리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교리와 언어의 문제를 구분하지 못해요. 그래서 신앙적 뼈대가 없죠. 그러니까 네네. 현대판 마녀 맞습니다. 사냥입니다. 예. 그래서 원래 이대위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자기 교단 구성원을 이단과 사이비로서 맞습니다. 예.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분과 교류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이대위예요. 근데 제일 큰 문제점이 뭐냐면 각 교단에서 이단이라는 데가 아무 데가 없는데 연합된 데서 이단이라고 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제일 큰 문제점인 네네,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그다음에 그래서 보시면 아까 네. 이단 예장 통합 이대위에서 이게 이제 뉴스엔제에서 이미 이단성 연구 보류를 했어요. 2011년 작년에 21년 3월에. 그러니까 뉴스엔제에서 난리가 났어요. 왜 이단? 그러니까 뉴스엔제 어딘지 아시죠? 아, 그럼요. 뉴스엔조이, 평화나무 예. 다 같은 계열이잖아요. 네, 그쵸. 같은 그런데 나이죠. 예. 신학적 아닌 언어 표현이라고 합리적인 사람 다 저렇게 해요. 네네. 근데 교회 내 영향 묻지 못한다고 하는데 저게 21년 3월에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단 감별사 이제 여기 나타나잖아. 이 감별사들이 반발하는 거예요. 네. 이번 회기에 처리 못하면 역사는 부끄러운이라고 난리 지른 거예요. 난리 지르지만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이게 통합에서도. 그래서 저렇게 해서 반발했던 그 그룹이 거기서 문제 있는 그룹이 일로 온 거예요. 예. 근데 예장 통합에 네. 이대위원장에 심상효 위원장님 계세요. 그러니까 이분은 예장 통합은 그나마 좀 학구적인 분위기고 우리가 말하는 광나루 그 신학교시잖아요. 네네. 여기서 이단 사이비 통합교단에 이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에서는 작년에 정광 목사님 문제를 하도 많이 제기한 거예요. 뭐 우리잖아 까부르면 죽어, 네네. 뭐 성령의 본체, 네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랬더니 연구를 했다. 이 그러면서 뭐냐면 결론이 이렇게 하는 건다. 신앙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이런 거예요. 내가 좀 말하다가 욕을 한번 실수했어. 그럼 예.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 까부르면 죽는다가 말하는 깨가 빠진 것이다. 그래서 언어는 표현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근데 지금 미국에 가셨을 때 이 목사님에 대해서도 저런 기사들이 많이 떴어요. 그런데 고세임 목사님께서 총장님께서 그걸 어떻게 풀었냐 제가 간증을 듣고 감동을 받았어요. 예. 미국에 이제 상원 의원이 물었어요. 대통령급이잖아요. 네. 작은 나라에. 근데 이렇게 물은 거예요.
목사님들 욕을 한다는 게 있더라. 그게 뭐냐? 그랬을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한미 연합훈련에 참석해 봤더니 그분들이 평소에 그렇게 점잖으신 분들이 네네. 막 포탄이 날라오고 전쟁이잖아요. 예. 잘못하면 죽고 이러니까 막 쌍욕을 하더라는 거야. 야, 이 새끼야, 막 빠져라, 막 너 피해라. 글로 쏘면 어떡하느냐.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미국의 장성 출신 국회의원들이 언어로 욕을 했다. 전시 상황에서. 그걸 가지고 이단이라고 할 수 있냐. 결국은 목사님께서 하는 문제는 지금의 상황, 우리가 2019년도 상황을 전시 상태로 보느냐, 평시 상태로 보느냐의 차이입니다. 이 영적을 깨닫지 못한 분들은 저도 마찬가지로 포함됐었는데, 아니 문재인 이분이 변호사고 그 정도는 아니 간첩이라고 해서 너무 그런 건 아니지 않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네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니 어때요? 서해공무원 피살하고 맞습니다. 이건 간첩보다 더 너무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전시 상태를 보고 외친 분이시고 평시 상태에 있는 분들은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문재인 형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냐고 지금. 그런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네네. 지금 나라를 빼고 서해 공무원을 죽여가지고 죽인 사람을 허위 자진 월북으로 하고 그다음에 귀순한 자를 눈에 감겨하고 하고 그다음에 우리의 모든 방위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그런 전쟁 상태가 되니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에서 그 왜 하셨는지 아는 거죠. 그리고 영향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 8개 교단 이단 대책이 협의회가 있어요. 저게 되게 중요합니다. 8개의 교단에서 하는 분들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봐, 그때는 굉장히 날카로웠지만 네네. 지금은 지켜보자.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한기총 이대의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고요. 저기에도 지금 제대로 속하지도 않은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저기서도 하지 않는데 연합체에 들어간 사람 몇 면을 밝히라는 거예요. 이게 엉터리라는 거죠. 그래서 올해 무엇보다도 올해 9월 14일 총회가 있었죠. 예. 얼마 전이냐? 2달 전이잖아요. 여기서 최종 결론을 냈어요. 말은 거치지만 이단은 아니다. 이 결론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단 정제 절대 함부로 하면 안 된다. 맞습니다. 이해관계로 하면 안 된다. 바로 이해관계로 한 것이 드러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그래서 결론이 뭐냐? 이단성 없다가 공식적으로 통과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단도 없고 사입성도 없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지속성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주장하는 사상이나 교리는 잘못된 게 없고 오히려 목사님께서 하신 서울 고백서라든가 예. 그다음에 많은 각 교단에 정말 그 뛰어난 신학자님들이 전부 다 뭐라 그래요. 이런 건 있을 수 없다. 바울 신학을 정통적으로 해석한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단어 규정할 만한 사상이나 가르침은 전혀 없다. 그런데 그 중에 일말을 하는 거예요. 까불면 죽어. 그것도 성령의 본체. 그 다음에 한 개냐 두 개냐. 그것도 쪼크잖아요. 이게 한 개냐 두 개냐 하면 다 맞는 말이죠. 근데 뒤에서 목사님이 쪼크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들을 때 성도님들도 깔깔깔깔 웃는 모습들이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과 그리고 그 목사님 성도님들은 다 미쳤어 그러잖아요. 함께 그것을 웃으면서 하고 있는 건데. 예, 밥 먹다가 예, 그래서 목사님들과 초콜릿 초콜릿도 모르냐고. 네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쪼크했던 그 말을 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뭐 뉴턴이 뭘 발견한 것처럼 택도 없는 이걸 하는 거죠. 근데 제가 합동교단에 제가 작년에 소송을 했습니다. 더 큰 문제가 이 합동총회가 작년에 9월 14일 울산 우정교회에서 했는데 저거는 정말 저기서 문제가 되는 게 저기서도 하려고 했는데 저기서 어떤 결과가 벌어졌냐면 네. 우리가 각 노예가 있잖아요. 예. 노예가 모인 것이 총회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노예에서는 뭐냐면 우리의 의사 결정을 할 총회에 가서 대의할 사람 그걸 총대라 그래요. 네. 총대가 결정했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저 합동총회는 뭐냐? 그 총대가 1180명이 태그를 했어요. 그런데 표가 1500표가 나왔어요. 이게 뭐예요? 무자격자가 여러 개를 막 찍은 거예요. 네네. 그때 코로나 상황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참. 그래서 저 사건이 지금 뭐가 문제되냐면 네네. 저 때
후임 총회된 배광식 총회장님 선출도 무효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랬기 때문에 그때 결의된 게 다 무효예요. 왜냐? 무효인 총대가 아닌 자가 선출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때 목사님에 대해서 하려고 했던 것들이 못하게 돼버린 거예요. 저것도. 그래서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그때도 한 게 뭐냐면 이단을 규정하기 이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명백하게 규정하기 이르다고 했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고요. 네? 그리고 심지어 손현보 목사님이 고신초계 총회에서 나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기도 그 말이잖아요. 망령대회고 성령의 본체라고 말하고 특별 계시를 받았다고 직통 계시 이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모세 오경만이 정경이고 나머지는 뭐 해설서다. 이거는 변승복 교수님이 맞습니다. 예. 라삐 학교에 그렇게 써져 있다는 그 말을 한 거지. 라삐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다. 유대인은 그렇게 생각한다. 네. 그런데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게 뭐냐면 개인적으로 호불호를 떠나서 도움 안 된다. 이단은 정치와 상관없이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막말 좀 했다. 그럼 이단 되는 거예요. 세상에 성경에 욕하면 이단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과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부인한 자가 이단이라고 했는데 저쪽에서는 그런 거 갖고 따지도 않아요. 그래서 쟁점이 교리적인 문제인지 네네. 언어적인 문제인지 윤리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정치적 만영 사장인지를 구분해야 된다는 것이 정통 교단들 지금 한기총에 탈퇴된 사람들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교리적으로는 어느 교단에서도 교리에는 문제는 없다고 그래요. 맞습니다. 그런데 코미디 중에 코미디 이 사람들은 교리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교리가 뭔지를 밝히고 해야 되는 거예요. 정통 교단에서는 교리적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는데 그 소위 말하는 이단 간별사들은 모여서 본인들의 네. 말을 각 교단에서는 안 들어주니까 네. 지금 자기 자신들의 어떤 이해관계가 맞는 네. 한기총에 와서 그러한 이야기와 주장을 펼쳐가면서 그러면 이참에 전광훈 목사를 이단으로 만들자라고 하면서 몰고 가고 있다는 말씀으로 해석을 될까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그럼 왜 이런 그야말로 이단 간별사들 정통에서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네. 정통 교단에서 교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사람을 저렇게 할 수 있는 그야말로 자격 미달에 이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들어갔냐? 네. 그만큼 한기총이 지금 엉터리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아사리판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이게 어느 정도 문제가 있냐? 지금 보세요. 결국 이것이 얼마나 다급했냐 하면 목사님이 선출되려고 제가 여기 비대위에 있는 분들을 통해서 변호사가 어떻게 임시 직무 집행을 온 사람이 지금 2년째 저러고 있냐. 그 전에 그 김현성 전에 네네. 이유근 변호사님 저 너무 잘 알아요. 대단한 장로님입니다. 예. 서울 고법부장을 하시고 뛰어난 분이에요. 네. 이분은 그냥 목회자급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일시사에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네네. 갑자기 하게 된 겁니다. 누군가가. 예. 그 들어온 사람이 김현승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교회인지 네. 직분은 무엇인지 불교 다니는지 천주교인데 이게 시크릿입니다. 탑 시크릿. 근데 이거 교회를 안 다닌다고 저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는데 네. 만약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이라면 이렇게 한기총이라고 하는 기독교의 어떤 권위 있는 기관에 임시로 와서 이거를 대행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한두 달 정도 네. 총회 소집하라 이걸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지금 2년째 하고 있잖아요. 2년째 하는 이유가 뭐냐? 예. 바로 저기에 있는 실행위원 분들이 정상적인 정광 목사님 체제 하에서는 정광 목사님이 한기총 총회장 하신 거 아시잖아요. 예. 대표회장 하셨잖아요. 그 체제에서는 이분들이 평가를 못 받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오니까 문제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뭐가 되겠어요? 일생의 소망, 부총회장, 뭐 직책을 다 받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이분을 그냥 떠놓고 그냥 우리 강원도 철종 같은 거죠. 조선시대에 철종을 세워놓고 나머지들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야 국정농단을 하듯이 한기총을 농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 와중에 들어와서 정말. 이제 저희가 문제가 되니까 네. 저희가 정관에 따라서 연합교단의 회원교단이 전부 다 교단입니다. 교단의 3분의 1을 동일해서 저희가 그 회장을 선출하라는 소송을 제가 들어갔어요. 예. 그러니까 이때 또 난리가 난 거예요. 아까 말한 돈을 썼다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 네. 써서 하신 분들을 회유를 한 거예요.
그래서 표를 몇 배를 갖고 네네. 3분의 1에서 한 몇 표가 빠졌어. 예. 그 다른 분을 넣었는데 이제 원래가 이게 뭐냐면 그 3분의 1 되는 그 숫자 전체가 저희가 소집 통지를 해야 돼요. 네. 그거 안 했다고 각하되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제 숫자가 더 모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소집하게 돼 있어요. 거기는 고난이 없어요. 네네. 3분의 1 이상이 대표장 소집하라 이렇게 하면 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집되면 누구를 하요? 전부 다 그분이 결사적으로 하는 말이 일성이 누구냐? 정화 목사님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를. 그러니까 정화 목사님이 곧 될 것 같으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 예장 합동교단, 그 다음에 예장 통합교단, 그야말로 우리나라 장자교단이라고 하는 데서 이 전문학자가 전부 다 아니라고 했는데 교리적으로 이단이 없다고 했는데 교육부로서 인가도 안 했고, 그러니까 뭐예요? 공부를 안 했던 사람이에요. 성령마도 공부 안 합니다. 원래 안 하는 사람은. 그 다음 두 번째, 무인가, 비인가, 신학교 출신이 뭘 성경이나 몇 번 읽었을까? 나는 그것도 의문이에요. 설교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고, 누군지 얼굴 봤으면 좋겠어요. 학렬 그대로 한번 오픈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들이 정치적, 교리적 돌팔매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대위원들의 전문성, 학력 공개하고, 과연 합동과 통합, 고신 측의 이대위원하고 뭐가 다른지를 한번 해야 돼요. 이걸 우리가 소위 말하는 병아리 감별사라고 하듯이 이게 이단 감별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윤리적 징계라는 얘기인지 목사님 욕한 거 문제 있다, 잘못됐다, 그건 나도 알아요. 감별사가 아는 게 아니고 네네. 욕하면 안 되죠. 그런데 그럼 왜 욕을 했는지를 알아봐야죠. 네. 간첩이 창고라고 나라가 무너지니까 깨어나라고 정신 차리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와 교리적 사조가 아닌 것을 교리라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제일 코미디가 뭐예요? 자기가 이단으로 징계받았던 사람이 포함되고 진짜 이단이 아니 세상에 이런 코미디. 그래서 한기총을 갱신해야 되는 이런 사건이 오히려 잘 됐다고 저는 봐요. 맞습니다. 이 사건이 네, 맞습니다. 확 뒤집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보시면 네. 지금 한기총이 그럼 어떤 입장이냐? 여러분 이제 한기총이 왜 이러냐를,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코미디 같은 일을 벌이느냐,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변호사가 아까 한다고 그랬죠. 공식적인 지분도 안 밝혀요. 소속교회도 안 밝혀요. 그런데 가끔씩 어디서 나타나냐면 세된 교회에 나타나요. 그 나타나서 축사하면 축하비 줘야 안 줘요? 주잖아요. 그리고 그 부분을 일단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나가서 소집해버리면 어떻게 돼? 정화 목사님이 될 것 같으니까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분은 임시로 바로 소집해야 되는데 일부러 안 하는 거예요. 정화 목사님 될까봐. 그래서 네. 2년째 정관에 맞지 않는 변호사가 임시 대표회장을 하고 있으면, 자, 질서위원회에 있는 사람이 그 얘기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죠. 이 세상에 이런 질서가 어딨냐? 맞습니다. 예. 지금 원로 목사님들, 이용규, 지덕 목사님 이런 분들이 가만히 안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두고두고 하자니 이것들이 이런 식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합동, 통합교단 다 탈때서 지금 군소교단에서 돈이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재정학과에서 월급도 못 주고 건물이 경매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틈에 무질서하고 자기 없는 사람이 들어가서 네. 하고, 그게 문제 있는 실행위원들하고 합세해서 정황 목사님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럼 사실상 지금 변호사님, 그 한기총이 지금 소속되어 있는 교단들이 없다 보니까 후원하고 있는 단체가 없고, 없죠. 그러다 보니 지금 한기총을 후원하고 있는 뒤에 있는 그 누군가가 사실 실제 한기총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다 해다 보니까 네. 다 빠져나갔고 내용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돈 떠는 연합단체잖아요. 부자교단이 다 빠져나갔어요. 예. 한기총 보세요. 3년 동안 했던 직무대행 하니까 누가 거기다 돈을 내겠어요. 맞습니다. 예. 대리전이야. 특정 인사의 대리전. 저게 누구예요? 지금 그 변호사님이세요. 아니, 송광성 목사의 대리전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임대를 못 내요. 사람들이 누가 내겠어요? 그 다음에 경매 위기가 아니라 경매 들어갔어요. 그런데 저기 보세요. 놀라운 얘기 있잖아요. 네. 용인의 특정 인사. 자, 용인의 특정 인사가 어느 교회 분 같아요? 2억을 일단 빌려줬대요. 네. 또 경매 들어가요. 그래서 몇 달 유예됐다고요? 2개월 유예가 됐습니다. 저게 교단이냐고요. 저게 지금 한기총의 모습이냐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 돈의 흐름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돈 주면 하는 거예요. 돈의 흐름에 따라 오늘은 용인, 내일은 장애도 돈 달라고. 이렇게 해보니까 뿌리채 하다 보니까 분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사 내용 보세요. 이게 신자유체 하면서 특정 대리전. 그러니까 차기장으로서 지금 2명이 하는 거예요. 송광성 목사님과 정광 목사님. 그런데 송광성 목사님 대표를 갖고 정광 목사도 놨으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의 전쟁이 벌어지니까 정광 목사님이 나오게 되면 문제가 있으니까 정광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죽기 살기로 뭐 해야 돼요? 그냥 제명을 해야 돼. 행정 보류를 하든 뭘 하든 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상태가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한기총에 소속된 교단의 교단장과 총무들이 성령에 민감한 게 아니라 뭐예요? 돈의 흐름에 감지력이 아주 뛰어나다는 거예요. 네네. 이게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소송을 할 네. 때 지금 이제 15일 날 했을 때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한 게 예. 과연 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게 제일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원래 법원에서는 교리 문제는 안 해요. 교리가 맞냐 안 맞냐는 이래서 교리가 맞냐 법원에서 모르잖아요.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죠. 그렇죠. 그거는 종교 자체예요. 네네. 그러나 너무 심해서 네. 이게 뭐냐면 이 반사회적 분위기라는 거예요. 이거는 도저히 둘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하다는 거예요. 왜 보세요. 그래서 절차와 내용만 따져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만약 결정을 그대로 해주길 바래요. 해주면 네. 정말 많은 우리 원로 목사님들이 지금 가만히 안 있다 그러고 돌아온 토요일 날 또 여기 있는 분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그 분노가 이제 치닫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전직 한기총 증경 대표 회장분들이 좀 화가 많이 났다고 들었거든요. 당연하죠. 이용규 목사님, 지덕 목사님, 이광성 목사님 가만히 안 있다고 지금. 그래서 이 2대2 이대한 대책에 이게 얼굴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질서 세운 사람들의 얼굴 한번 봤으면 면면을 한번 보세요. 깜짝 놀랄 겁니다. 그들의 결정에 대해서 무효 확인, 효력 정지를 저희가 넣으려고 해요. 그 중에 핵심이 뭐냐? 네. 절차 위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법원 가면 절차가 있냐 없냐 이걸 따집니다. 그런데 비회원이 징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전무위원 사람이 실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한기총 회원 소속이 아니에요. 한기총 안에 전문위원도 많이 있어요. 그 사람이 아닌 사람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임위원들, 전문위원의 배속이 각 교단별로 균등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한 교단에 하고 싹 해갖고 그냥 우리 그냥 2단 끝내자 이렇게 해서 되겠냐고요. 그 다음에 제일 문제가 실질적인 내용이라는 거예요. 네네. 정광 목사님 참정권. 정광 목사님이 이게 저 제일 코미디가 정광 목사님은 2019년 대표회장 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때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목사님은 지난 50년간 예. 똑같은 까불면 죽어도 말씀하셨고 똑같았는데 예.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대표회장을 선출했어요. 그러면 그때 했던 정광 목사님 만났거나 밥을 먹었거나 했던 사람 모두가 이단 옹호자, 이단 교류자들이 되잖아요.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도 연임까지 됐어요. 다만 정광 목사님 안 된 게 뭐냐면 일부 몇 사람을 참석 안 시켰다는 그거 문제 때문에. 네네. 근데 이게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까 목사님 말씀한 김정환이라는 이 목사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 학력이 어떤지 신학이 어떤지 이 배경이 몰라요. 윤리 문제 따진다면 결혼했는지 이혼했는지 재혼했는지 몰라요. 술을 얼마나 먹는지 이거 다 확인해 봐야 돼요. 저분들이 맨정신에 저렇게 할 수가 없어요. 신앙인을 가진 사람이라면. 맞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하는 거예요. 더 그들의 대리전으로 된 것이 이제 김현승 변호사. 이분도 돌아가고 싶은데 잡고 있는 거예요. 못 나가게. 참 이게. 왜냐? 들어가면 누가 들어가요? 악령이 나가면 어떻게 해요? 전부 다 목사님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이용한 게 뭐야? 이대를 전문에 끌고 들어온 거예요. 전문에 근데 자격이 있냐?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어떤 교리했는지 한번 우리 이거는 모든 공중파에서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교리 때문에 이단이 되는지 정통 교단에서 이단이 아니라고 결정했는데 그래서 그들의 근거 어떤 공부를 했는지 그 다음에 차기 대표장 선출을 앞두고 이단 간별사들은 돈만 주면 움직이는 조직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 쟁점이 되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돈 줬다고 하는 부분도 이미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그 이단 간별사는 책에 들어갔는데 네. 황 목사님 그걸 책을 썼더니 동부법원에서는 신빙성이 있다라고 해서 배포 금지
출판 금지 가처분이 기각됐어요. 오죽 심했으면 네네. 법원에서 말이 맞다는 거예요. 야. 돈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 간별사가 아니라 돈 간별사입니다. 돈 간별사.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뭐예요? 용병이기 때문에 돈만 주는 데 가서 그냥 찌르고 싶은 사람 찌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말은 교리죠. 어떤 교리냐고요. 정통이다. 그 다음에 마녀사냥이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충분히 밝힐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들이 한 행위를 네. 정통교사가 안 했는데 내가 그래서 이 메이저 언론도 가만히 안 두려고 그래요. 이게 어떤 보도를 하려면 반론 보도도 하고 맞습니다. 2달 전에 아니 기자가 바보가 아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아니 통합교단에서 이단이 아니라고 교리적으로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저 사람이 저걸 줬잖아요. 저렇게 얘기했다고 쳐요. 그러면 아니 2달 전에 한 건 너무 다른데 한번 물어봐야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네. 이 목사님 측이나 저희 측에 물어봐야 되지 않아요? 그럼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없이 그냥 보도를 내는 거예요. 왜냐? 지금까지 먼저 어디가 나가냐면 이런 교계신문에 이단이냐 정광 목사님 이단이냐 아니냐는 문제는 뉴스엔저이나 이런 교계신문에 관심이 있지 일반 세상 언론에서는 관심이 없어요. 왜 쟤들이 관심이 있어요? 참. 정광 목사님 강원 집회에 지금 모여서 맞습니다. 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지금 저희가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몰랐다고 하면 안 돼요. 이게 처음 나온 게 아니라 여러 차례 다 있는 자료가 있기 때문에 엉터리 보도를 남발하고 특히 YTN, 연합뉴스, 네. JTBC 이 모두가 뭘 하는 거예요? 예? 그나마 국민일보에서는 그나마 양심이 있어가지고 네. 각 교단에서 안 한다고 하는데 연합교단에서 이단인 게 그건 좀 문제 있다. 그런 글을 썼어요. 그럼 누구 하나라도 그래도 국민일보는 그래도 양심껏 했네요. 양심거야. 그쪽 넘어갔지만 해도 너무하니까 네네네. 다 나쁘지만 네네. 조금 흘리고 간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네. 기자라면 저것에 대해서 맞냐 안 맞냐 특히나 정광훈 목사님에 대해서 하게 된 그 배경 그 김정한 목사라는 사람 정체가 뭐고 이 대위에 있는 사람 정체가 뭔지를 다 밝혀보고 또 우리한테 반론권을 주고 그렇게 보도를 했는데 저게 뭐냐면 허위 찌라시 보도 나간다고 막 하냐고요. 결정도 안 난 걸 이렇게 추진 예정이다. 세상에 추진 예정을 보도한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진짜. 나 좋은 대학 가고 싶다고 한다고 그 보도하냐고요. 참. 이게 같다고 해야 되는 건지. 네. 그러니까 이게 언론 플레이를 했다고 봐도 저는 무방하지 않은 게 계속해서 이런 적이 없었는데 전광훈 목사님 관련돼서는 어떠한 큰 이슈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8.15 어떤 집회에 사람들이 규모가 많이 모이거나 하게 되면 자꾸 언론을 통해서 언론 플레이를 펼치고 전광훈 목사님 더하기 전광훈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여 형성되어 온 광화문 애국 세력에 대한 타격을 가하려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 의심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저걸 이단하게 되면 교류 금지해가지고 참석 못하게 하는 게 맞습니다. 목적이에요. 네. 저게 목적이 아니고 맞습니다. 광화문 집회에 왜 일반 세상 언론이 뭐 관심 있어요. 목사님께서 광화문 집회하죠. 저희들이 보혈 찬양을 뿌리고 나니까 그 속에 있던 더러운 귀신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광화문부터 시작해갖고 서울역까지 네네. 전체 추수감사 집회를 하겠다니까 이걸 막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주사파들이 촛불 행동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한 게 이석기 그 한 집회들가 왔잖아요. 네. 사면 복권 집회를 했어요. 정체가 드러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심하게 드러난 것이 이번에 정광 목사님에 대한 저런 일을 벌린 겁니다. 결국 그래서 이것은 그 배경에 네네. 실체가 드러났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것 같고요. 또 목사님에 대해서 이 끊임없는 이단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뭔지를 네네.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고 보게 되고 하게 됐다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목사님을 감옥에 넣고 막 했을 때 그것이 오히려 약화됐나요? 더 불같이 일어났죠. 사랑교회 교회를 철거하려고 했을 때 교회가 약해졌나요? 더 불같이 일어났죠. 우리에게 좋은 나쁜 일들은 항상 좋은 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서 이 일이 더 좋아질 거라는 걸 믿고 계속 기도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니까 변호사님께서 쭉 일련의 과정들을 설명해 주시는 내용을 들어보니까요. 한기총이 어느 순간부터 전광훈 목사님을 이단으로 만들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 사람들의 집합체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광훈 목사님과 함께 애국운동 그리고 원래 정관 자체에 한기총 설립 목적 자체가 공산주의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역할하는 게 사실 당연한 건데 그걸 불편해하고 혹은 NCCK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성향의 목회자들은 어떻게든 전광훈 목사님을 내어 쫓으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전광훈 목사님 친 전광훈 목사님 세력들은 지금 다 내치고 있고 네. 반 전광훈 세력들이 모여서 지금 이러한 결정을 내리고 언론에다가 뿌리고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지금 상황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15일에 이게 결과가 나오는데 네. 그 전에 뭐 이렇게 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들이 있나요? 그거는 지금 뭐 실행위원 한다고 해서 그 저희가 지금 그 내부적으로 저희는 잘못된 1차적으로 돌이키도록 기회는 줄 것이고요. 네네. 15일 날 결정하면 그때 법적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네. 만약 한기총 설립을 하신 우리 그 한경진 목사님이라든가 네네. 네. 그다음에 CC 김중근 목사님 오면 지금 욕을 안 하겠어요? 이런 분위기로 만든다면 네. 아마 윤리적으로 문제될 정도로 더 욕을 할 겁니다. 맞습니다. 예. 이렇게 책망할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한기총이 엉망이 됐고요. 네네. 어떻게 2년 동안 다 떠나서 총회 소집을 안 하도록 막는 게 뭐냐면 김현승 그 변호사를 야단칠 게 아니에요. 김현승을 못하게 지금 막고 있다니까요. 아니 소집하겠다고도 못하게 돈 줘가면서 할 거예요. 부탁하면서. 왜냐? 들어가게는 누가 드러나요? 목사님이 정광 목사님 될 것 같으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못하게 막으면서 네. 계속적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부러 더 망가뜨리는 거예요. 망가뜨려 놓고 지원하겠죠, 조금씩. 그래서 이것은 결국 그 안에 있는 네네. 마지막에 자기들의 가장 나쁜 악수를 둔 것뿐이고요. 목사님은 전혀 약해지지 않습니다. 그 결과는 네네. 미국에서 인정하는 것이고요. 한국 교단에 네네. 모든 분들이 인정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함께하고 있고 그다음에 각 교단의 증명총회장님 전부 다 인정하고 있고요. 모든 교단의 신학자들 다 인정하는데 네네. 아니 저 학교를 공부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저분들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얼굴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제 조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누군지 조사를 좀 해서 그 이단 간별사들에 대한 책을 쓰신 분이 있잖아요. 황규학 박사님 네. 모시고 2차적으로 또 방송을 좀 준비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단 간별서 우리 한번 간별해 봤으면 좋겠어. 얼굴 면면이 맞습니다. 뭐 하는 사람이고 예. 어디 교회에서 뭘 하고 돌아다니는지 어떤 연구를 하는지 연구할 사람 아닙니다. 저 사람들. 맞습니다. 연구를 하면 저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이 사건을 그러니까 정리를 짧게 해주시면서 마무리 네. 인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네, 시청자 여러분 많이 오늘 많이 놀라셨고 그리고 당황하신 분도 많을 건데 실제로 알고 보면 저도 처음에는 뭔가 교리가 있나 해봤더니 이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힌 일입니다. 결국 목사님이 이번에 돌아온 토요일부터 또 주일부터 엄청난 집회를 하고 또 자유통일을 위한 이 사역을 하니까 북한부터 시작해갖고 난리가 난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장난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더러운 것들, 이 목사님을 마지막 괴롭힌 것들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계속 보혈을 바르면서 성령이 나타나도록 더 많은 광화문의 애국사들이 모여서 저들의 그 계략을 우리가 하만의 장대를 세우듯이 광화문 광장 위에서 그들을 우리가 법적으로 하나하나 얼굴 나에서 장대에 세우는 그 역사를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스스로가 돌이킬 수 있도록 또 목사님의 이와 같은 그 배경에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초대석에 함께해 주신 이성희 변호사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